자, 연립방정식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유형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강을 따라서 슉 내려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 유형을 바꿔서 출제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무빙워크. 무빙워크가 뭔지 알지? 뭐 공항이라던가 지하철역에서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이 녀석이 쭉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속도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물론 그런 멍청한 놈들 없겠지만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내가 걷는 속도에 방해되는 거죠. 무빙 워커가 밀어내는 속도가.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들이 존재하겠죠. 다시 말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 속력에서 강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 강의 속력을 빼야 실제로 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속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실제로 나는 그러니까 엔진에서는 배의 속력을 이렇게 슉 내고 있는데 문제는 강이 밀어내잖아. 아래로 내려오면서 흘러내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올라갈 때는 내가 내고 있는 엔진의 속력보다는 더 느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배의 속력에서 강속을 뺀 만큼. 또 배를 타고 슉 내려올 때는 강의 속도가 배의 속도를 도와주겠죠.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올 때 속력은.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이렇게 배속 강속 문제는 보통 시간으로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적용해 봅시다. 문제에다가 정지된 물에서 이게 정지된 물에서 배의 속력이 이제 내가 엔진을 켜고서 실제로 그 계기판에서 나오는 그 속력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죠? 시속 6km. 그러니까 이게 배의 속력이야. 배속. 써볼까? 배속. 시속 6km/시. 이 배가 오전 9시에서 A에서 출발하여 그날 밤 상류 B가 위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겠네.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전 9시 그날 오전 10시 30분에 강의 상류에 있는 B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나왔네. 걸린 시간은 어때요?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30분이니까 시속이라며. 시속. 그러면 시간으로 표현하면 1시간 30분은 그렇죠. 2분의 3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시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도착했고 2시간을 쉬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2시간을 쉬었어. 2시간을 쉬면 이제 시간이 흘러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B에서 출발한 배는 그럼 몇 시에 출발한 거야? 2시간 쉬었으니까 12시 30분에 출발했겠네. 그래서 오후 1시에 당연히 빠르게 도착했네. 몇 분밖에 안 걸렸어? 30분밖에 안 걸렸어. 그죠? 내려올 때는 30분이니까 2분의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이때 걸린 시간은 2분의 1시간이야.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거기다 친절하게 이 문제는 너무 고맙네. 강물의 속력은 시속 Y로 놓으라고 알려줬고, 거리를 이거라고 알려줬어. 지금 거리가 안 나왔군요. 거리를 미지수로 잡으래요. 그래서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 거리를 X킬로미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어떻게 식 세우자 그랬지? 시간으로 세우자 그랬지?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2분의 3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어떻게 되노? 그죠? 나는 배의 속력. 실제로 올라가는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올라갈 때는 나는 이 정도의 속력을 내고 있는데 물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어. 어떤 속력으로? 안 가르쳐 줬잖아. Y라고 하라 그랬죠? 이런 속력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있네. 맞아. 거리는 얼만큼이 이게? 얘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속력인 거지. 속력. 맞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죠? 예. 거리를 미지수로 잡으랬으니 거리를 x로 잡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게 2분의 3시간인 거고, 이번에는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이 정도의 시간 투자 그 엔진을 돌리고 있는데 6의 속력으로. 근데 물이 나를 도와줘. 물의 속력이 이만큼. 그러니까 속력이 어때?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지?
그리고 여전히 같은 거리 x만큼을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2분의 1 시간. 자, 이렇게 해서 연방을 풀면 되겠죠. 배속 강속 문제 의외로 쉽습니다. 그럼 이 계산법에 대한 얘기 해볼까? 그럼 분모가 우리 재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이 녀석을 곱하고 우리 크로스를 곱하는 거 알죠? 크로스. 여기도 크로스를 곱하는 거 알죠? 크로스. 크로스를 곱해서 우리가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율 문제 역시 쉬운 유형의 문제고 선생님 생각에는 객관식으로 출제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합격자 남녀, 불합격자 남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어쩌고 저쩌고 영화 구축률 어쩌고 저쩌고 남녀 비율은 지원자의 남녀 그러니까 합격자랑 상관없이 그냥 지원자가 총 7대2라 그랬어. 자, 일단 조건 정리해 볼게. 1번 지원자 남대 여가 7대2라고 했고 합격자 선생님 좀 정리해봐. 먼저 합격자 빨리빨리 정리해볼게. 합격자 남녀의 비는 5대4. 3번 여기다 쓸게. 불합격자는 남대 여의 비가 5대1. 이때 합격자 오디션 합격자의 수가 180명일 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합격자를 갖다가 총수를 알려줘 버렸네. 야, 이거 너무 싱겁네. 이 문제 좀 너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아예 합격자 이렇게 알려줘 버렸어. 오디션 합격자. 근데 이미 합격자 남녀 수의 비율이 5대4라고 알려줬으니까 얘가 이미 몇 명이라는 게 나와버린 거잖아. 그죠? 왜? 180명 중에 5대4로 찢어가지고 되는 거잖아. 9분의 5가 남자, 9분의 4가 여자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100명 대 80명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얘를 찾았기 때문에 합격자가 100대 80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립 1차 방정식 오디션에 지원한 총 지원자 수까지 구해야 되는구나. 총 지원자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비례상수 사용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총 지원자 수를 물어봤으니까 총 지원자 수 요거 총 지원자 수를 x로 보면 그죠? 그러면 총 지원자를 x로 봤기 때문에 7대2로 남자 여자니까 9분의 7x가 남자 9분의 2x가 여자가 되겠네. 이해됨? 그러면 내가 여기다 표를 살짝 그려볼까요? 지원자가 선생님처럼 쓰는 거예요. 지원자 여기다가 슉 남녀 됐죠? 지원자 총수를 그래서 총수를 x 항상 이렇게 선생님처럼 쓰는 거야. 총 x 비율로 나오면 이렇게 비율로 나오면 총을 뭐 미지수로 잡고 몇 분수로 표현합니다. 지원자 남자는 9분의 7x 9분의 2x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합격자는 이미 알려줬고 맞습니까? 그러면 불합격자 지원자고 일단 써볼게요. 합격자도 쓰고 불합격자도 쓰고 그러면 합격자는 이미 알려준 것처럼 몇 명? 남자가 100명 여자가 80명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180명 여기까지 이해됐을 것이고 자 불합격자의 총수를 모르니까 y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불합격자 그러니까 총수를 y로 잡는 거고 총수를 미지수 잡는 게 되게 중요해. 불합격자의 수는 y라고 잡았고 됐죠? 그럼 또 비율로 나타내면 6분의 5y 6분의 1y 이해되신 거죠? 5대1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푸나요? 식을 우리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는 이게 방정식을 만들어내자. 그럼 여기서 하나 식을 만들어내고 그죠?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어내?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식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합격자의 총수 y는 합격자, 지원자 x에서 180을 빼면 다 불합격자겠지 뭐. 그럼 여기서 등식이 하나 나온 거잖아. 언더스탠드? 예.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원자 이 두 식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식하를 벌써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시면 합격자 남자 합격자가 100명, 지원자가 9분의 7x 남자가, 그죠? 예, 불합격자 남자가 6분의 5y랍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합격자 지원자에서 합격자를 빼면 불합격자 남자가 나오겠죠. 지원자 남자에서 합격자 남자를 빼면 불합격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등식이 나왔죠. 됐어요? 네. 이 방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일률 문제를 또 넘어갈게요. 일률 문제 지우고 일률 문제.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일률 문제는 전부 다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 거야. 일 문제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 각각의 단위 능력. 예를 들면 1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표현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지. 전체 일이 1이니까 1이라고 봤으니까 예를 들면 2일에 걸쳐 2일 동안 A가 2일 동안, 자 예쁘게 쓰자 급해도, 자 A가 2일간 그러니까 2일에 일을 다 완료한다면, 그죠? 자 제대로 왜 이래? 자 2일 걸렸다는 표현을 쓸게요. 2일 걸려서 완성했다면 A의 능력은 하루에 얼만큼일까요? 그렇죠. 하루에, 네, 그렇죠. 전체를 1로 보자 그랬잖아. 전체를 1. 얘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틀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에 2분의 1, 그 다음날 2분의 1. 전체는 1을 완성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여기에 A를 걸려서 완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죠. A분의 1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면 되겠죠. 하루에.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의 일들의 합을 1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물통 문제가 1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물통 문제는 1문제. 물통을 꽉 채우는데 가득 채우는 상태를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물통 빼는 것도 있죠. 그죠? 자, 어쨌든 A 호수와 A란 사람이 있다고 치고 B란 사람이 있다고 쳐서 동시에 일을 했더니만, 동시에 채웠더니만 15분 동안 물통이 가득 차. 그냥 이때 여러분 A의 능력은 얼만데요?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A가 15분 동안 넣었으니까 이거 원래 분당으로 분당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A 혼자서 연락했으면 몇 분 걸리는지 알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A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A가 1분당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 하면 물을 꽉 채우는 걸 1이라 그랬을 때 몇 분에 몇을 채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미지수를 모르니까 A분의 1이라고 잡을게요. 왜? 전체가 1인 거니까. 됐어? 그럼 A분의 1에다가 A분을 곱하면 A분의 1의 능력으로 A분 동안 일을 하면 당연히 얼만큼 일을 하는 거야? 1만큼 일을 하겠죠. 오케이? 맞아. 1 꽉 채우는 거니까. 다시 정리.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니까 이제 좀 정리할게요. 자, 다시. A는 A의 능력, 1분당 능력이라고 쓸게요. 1분당 능력은 얼만큼이냐면 A분의 1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B도 1분당 능력,
1분당 능력이 B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15분 동안 일했으니까 A도 15분 동안, 1분당 능력이 이만큼인데 너도 15분 동안 일했고, B분의 1의 능력도 15분 동안 일했어요. 물론 15를 묶어서 해도 되겠지만. 그죠? 이랬더니만 물통이 가득 찼다는 말은 둘이 열심히 일해서 1만큼의 일을 한 거죠. 그죠? 식이 하나 나왔고, 또 같은 물통에 A 호수를 8분 넣은 후, 그러니까 A 혼자 일했다는 뜻이지. 1분의 A분의 1만큼의 능력을 가진 A란 녀석이 있는데 8분 동안 넣었대. 8분 동안 일을 이렇게 하면 이만큼 A분의 1 곱하기 8분만큼의 일을 하겠죠. 8분 동안. 그러면서 A 호수와 B 호수 모두 사용하여 이번에는 A 호수와 B 호수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뜻은 A도 일하고 몇 분 동안? 10분 동안. B도 일하고 동시에 일한대. 이렇게 일을 했더니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일하다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일을 한 거지. 그지?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만 꽉 채웠다네. 꽉. 그럼 이제 우린 이 식을 풀면 되겠죠.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이 계산이 분수가 있어서 좀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냥 A분의 1을 미지수 X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15X가 되겠지. 그지? 더하기 치환한다고 15Y. Y는 뭐야? B분의 1. 왜 분수가 나오면 우리 짜증나잖아. 그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8x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x가 되는 거니까 18x 더하기 10y는 1.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그죠? 연립해서 x를 찾았다고 흥분하고 y를 찾았다고 흥분하지 마. x가 알고 보니 뭐라고? a분의 1이었던 거고 y가 알고 보니 뭐였어? b분의 1인 거잖아. 맞아? 그럼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돼. 답을 쓸 때.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야? 묻고 있는 게 A 호수 혼자서 사용해서 이 물통을 가득 채운다 그랬어. 그지?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야? A의 능력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1분 동안의 능력이.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1이 될까? 당연히 A겠죠. A.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야? A를 묻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끊어갈게요.